쿵짝쿵짝 쿵차자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쿵쿵따리 쿵쿵따 서글픈 노래 가슴 치며 불러보자. 1년에 2곡, 3곡씩 연타로 히트를 하고 가수로서의 어떤 영광은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노래가 있죠. 노래. 나만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부르는 노래 공감해주고 좋아해주고 따라 부르주고 그러니까 저도 힘이 나요. 전국 제일 잘 나가는 가수예요. 예.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저희가 송대관 씨의 해뜰 날 노래 가사를 먼저 읽어봤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송대관 씨가 오늘 오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무대에 서면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던 송대관 씨였던 만큼요. 다소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조금 전부터 이제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영정사진에 그리고 동료 선후배 가수들의 화환, 조화들도 방송인 김구라 씨 포함해서 가수 조용필 씨, 임영웅 씨 등등 지금 빈소에 근조 화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네, 갑작스럽게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트로트뿐만 아니라 가요계의 큰 별, 송대관 씨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변 이 지인들과 가족들의 전원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전날 새벽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좋지 않아졌고 응급실을 찾았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이렇게 사망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알려지고 있고요. 기저질환이나 지병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담도암 판정을 받고 그러니까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그 담관에 종양이 생기는 건데 5년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운동도 좋아하고 평소에도 건강하게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한 방송에서는 지방 가득 운동기구에 있는 모습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보가 전해진 것이고요. 향년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 송대관 씨 영정사진을 보면 저게 송대관 씨의 트레이드마크 무대 의상이잖아요. 저 붉은색 형광 무대 의상을 입은 송대관 씨의 영정사진을 보니까 이제 고인이 됐다는 게 이제서야 실감이 됩니다. 오전 10시쯤 향년 78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실제로 안 기자께서 오늘 송대관 씨 유족과 직접 통화를 좀 하셨다면서요? 네, 사실 송대관 씨는 제가 몇 달 전에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건강했고 신곡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이 믿어지지 않아서 사실 송대관 씨 아내가 아니라 송대관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아내분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바로 오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도 있는데 일단 이때 사실 그동안도 송대관 씨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은 알려진 적이 없는데 제가 지병 여부를 물었을 때 이 담도암 판정을 받고 충분히 치료를 받았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도 받아서 이건 아닐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은 완치였을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아내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내 차 타고 나랑 같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면은 119에 신고를 해서 그렇죠. 구급차를 타고 왔겠죠. 그렇지 않고 몸이 좀 안 좋네 해서 아내의 차를 타고 병원에 올 정도로 건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와서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고 그 자리에서 CPR,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내가 더욱더 황망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와중에도 송대관 씨로 해서 기도해달라, 또 많이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잊지 않으셨는데 사실 송대관 씨는 지금 사진도 보시는 것처럼 송대관 씨는 50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습니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투철하고요. 하루에도 2시간씩 운동할 정도로 건강 관리를 잘 해왔다는 거죠. 그랬던 송대관 씨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비보가 전해진 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 역시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기자가 직접 송대관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송대관 씨의 배우자께서 전화를 받았고 병원도 본인이 직접 거동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같이 차를 타고 갔고 근데 그렇게 황망하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졌다. 실제로 안 기자가 취재하신 바로는 신곡도 지금 준비 중이었고 다음 주에도 이미 다 스케줄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미 그 몇 달 전에 나온 건데 그 지가비 형님이란 노래를 해서 최근에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월락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 가요 무대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지금 송대관 씨가 촬영한 분량이 심지어 방송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고인이 됐지만 그의 이렇게 생전 활동하는 모습을 또다시 TV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인데 이 소속사에도 얘기를 합니다. 기저질환도 따로 없었고 자기 관리를 투철하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송대관 씨 주변 분들 역시 제가 서른도시라든지 주변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맨 처음 전화를 했을 때 그 소식을 못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비보를 전했을 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기저질환이나 송대관 씨가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왔으면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황망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등진 가수 송대관 씨 관련 오늘 오전에 안지용 기자가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을 좀 짚어봤다면 빈소가 아까 마련돼 있고 빈소가 마련되자마자 이 사람이 이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바로 태진아 씨입니다. 한쪽 날개를 완전히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또 더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올 연말에 다시 저희들이 미주 그 순회 공연을 한 거를 다시 한번 더 하자 하고 미국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올 연말에 그걸 언제 한다고 형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눈짓만 하고 손짓만 해도 저 형이 나한테 어떻게 대답하겠지. 또 저 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만큼 참 호흡이 좋았던 선배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러니까 미국 공연도 같이 계획했을 정도로 지금 태진아 씨가 취재진 앞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말을 쉽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송대관 씨의 몸 상태 그리고 담도암 투병을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태진아 씨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 같은 경우는 과거 해뜰날로 스타가 된 후에 1980년대에 송대관 씨가 미국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태진아 씨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송대관 씨가 태진아 씨를 많이 도와줬었는데 불과 한 1년 전쯤에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태진아 씨가 송대관 씨의 병원비 수천만 원을 대신 내줬다 이 내용인데 그때도 정확히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죠. 근데 송대관 씨가 앞서 여러 가지 개인사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몸이 아프자 태진아 씨가 그런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 더욱더 황망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합동 콘서트를 많이 해왔습니다. 송대관 씨가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했었는데 그러면서 둘이 함께 무대에서도 볼 수 없었다가 지난해 5월쯤에 이 합동 콘서트를 다시 열었다는 거죠. 이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향후에도 미국 공연을 비롯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무대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 이야기인즉 건강 상태는 충분히 양호했고 그래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갑작스럽게 선배인 이 송대관 씨를 떠나보게 돼서 태진아 씨가 저렇게 착잡한 심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치에 손짓만 해도 알던 참 친한 형이었고 미주 순회 공연까지 계획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정도로 다음 주 스케줄 물론이고 신곡도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더 황망하고 세간의 모든 사람들 다 안타깝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송대관 씨 194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고 여기 보면 어린 시절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 무명 생활도 한 10년 정도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독립유군 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할아버지가 조부가 옥고를 치르고 굉장히 모았던 재산을 뺏기고 이런 일제시대의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배를 채울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수의 꿈을 품고 상경을 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오아시스 레코드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 관계자를 만나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67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정 많은 아저씨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남진 씨, 나훈아 씨의 시대였어요. 남진 씨가 65년 데뷔를 했고 나훈아 씨가 66년에 데뷔를 해서 사실 이 그늘에 가려서 정말 오랜 시간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 이정심 씨가 굉장히 만삭의 몸으로 가게를 꾸릴 만큼 힘든 생활을 보냈다고 하고 예. 기차표 살 돈이 없어서 무임승차를 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히트를 친 것이 바로 해뜰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75년에 발표한 해뜰 날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뭐 가수상도 석권하고 그야말로 그때 온갖 상이란 상을 다 휩쓸면서 정말 최고의 그 한 해를 보냈고 그때 이후로도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가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극장 콘서트 같은 것들을 가수들이 많이 네.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브라운관으로 이 중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때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브라운관에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가 다시 혼자랍니다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을 하고요.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큰소리 뻥뻥이라든가 차표 한 장도 히트를 쳤고 네 박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유행가까지 그야말로 국민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면서 한평생 음악을 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그러면 가수 이재한 씨 한국가수협회장의 목소리 오늘 빈소에서 했던 얘기까지 송대관 씨에 대한 추억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자가 처음에 음악을 넣기 전에 곡을 받았다고 제목을 아직 못 정했다고 저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쿵짝 보다가는 네 박자가 났다고 했는데 그 네 박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을 때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네 박자 제목이 저도 일조를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송대관 선배님 쨍하고 했던 날 전 초등학교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왔던 노래입니다. 네 박자의 탄생 과정과 본인도 이제 가수협회장이지만 송대관 씨의 팬이었다는 이재열 씨 얘기까지요. 그런데 아까 이제 허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지영 기자 여기 가난했다가 이제 해뜰 날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 1980년대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 이 부분 때문에 참 송대관 씨 인생도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무명 끝에 해 뜰 날로 자신의 인생에도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길진 않았던 거죠. 지금처럼 연예 산업, 이 쇼 비즈니스 산업이 완전히 성장된 산업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끝까지 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1980년에 미국으로 가게 됐던 건데 미국 생활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았던 거죠. 결국 88년에 돌아오는데 사실 돌아오면서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한 노래가 정 때문에였어요. 그래서 해 뜰 날을 통해서 송대관 씨가 알려졌다면 정 때문에를 통해서 부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이 송대관 씨가 다시 성공하는 것을 보고서는 태진아 씨도 미국에서 돌아와서 함께 둘이 성장해 나갔고요. 그 와중에 서른도, 현철 씨까지 포함되면서 트로트 4대 천왕이 결성돼서 트로트 전성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예, 트로트 4대 천왕 말씀하셔서 송대관 씨, 현철 씨, 서른도 씨 그리고 태진아 씨까지 이게 참 돌이켜보니까 4대 천왕 중에 가장 맏형, 큰형인 현철 씨는 이미 작년 7월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특히 가수 태진아 씨와 앞서도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가수 태진아 씨가 먼저 왔는데 송대관 씨와 태진아 씨는 정말 둘도 없는 콤비로도 유명했습니다. 좋겠다. 어떤 놈 아들 잘 두어서 인도네시아나 자주 가고. 아 형은 아들 잘 미국 자주 갔잖아 형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송대관이라는 이름 석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트로트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약장상 하고 있구만. 저희 과거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두 사람의 모습도 잠시 보고 왔는데요. 이제 4대 천왕 중에 두 분은 세상을 등졌고 안지영 기자, 이제 태진아 씨, 서른도 씨. 선배님은 트로트가 사랑받게 만든 분이다. 내 삶의 동반자나 다름없다. 우리가 흔히 알았던 그 4대 천왕 중에 이제 두 분이 벌써 고인이 됐어요. 사실 저 네 분이 없었다면요, 한국의 트로트의 명맥을 이렇게 이어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임영웅 씨를 비롯해 많은 스타들이 탄생했는데 그들이 경연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불렀던 분들이 바로 저 트롯 4대 천왕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서른도 씨도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아무리 선배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선배님이 남긴 노래만큼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태진아 씨도 요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오전에 송대관 씨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 것 같은데 태진아 씨 좀 지금 듣게 된 거는 아내분이 지금 치매를 앓고 있죠. 그렇죠. 근데 태진아 씨가 직접 본인이 다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바빠서 미처 전화를 보거나 TV를 보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진아 씨가 무대에 설 기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원래 송대관 씨랑 계획했던 무대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4대 천왕들의 무대가 더욱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들의 활동을 더욱더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